안녕하세요. 무지개선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무거운 좀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신년운세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찾아오시지만은, 신년운세가 뭐 개개인별로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라 국운들도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나라의 국운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냐가 좀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한테 국운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좀 들고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 네. 첫 번째로 일단은 국운 하면은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네. 청와대 터 이전 관계로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무수히 많은 말들이 오갔잖아요. 네. 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터를 이전하면서 선생님이 봤을 때 나라의 기운이 쇠퇴된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네. 처음부터 용산으로 다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고요. 여기저기 보러 다닌 거는 다 쇼였고, 그 천공 수용 기르신 그분께서 용산으로 가면 좋다고 하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식 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꽃을 들고 간 이유 또한 네. 있지 않겠나요? 그것도 그러면 네. 누구에 대한 약간 좀 지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아, 본인의 운을 어떻게 보면 조금 네. 상승시키기 위해서. 네. 아, 청와대 뒷산에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 시체를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청와대에 귀신이 많다라는 소문이 돌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명당 자리가 아닌 건 아닙니다. 용산으로 이전을 안 했다면 국운이 이 정도까지 쇠퇴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이 선생님들이 이제 터나 이런 것도 기운들을 많이 좀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청와대 자리에 아무리 그 뒷산에 뭐 시체들이 있고 네. 뭐 그런 조금 안 좋은 게 흐른다 할지언정 청와대 자리 그 터는 절대로 나쁜 자리가. 네, 명당 자리인 거는 맞습니다. 왜 하필 용산이었을까요? 국민 혈세로 그렇게 낭비하면서 외교 사절단이 오면 청와대 빌려 쓰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도 네. 저도 그 이제 개방했다 그래서 네. 관람을 갔었는데 네. 너무 좋던데요. 그럴 거면 뭐하러 용산으로 옮겼나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냥 청와대에서 본인 집으로 출퇴근하면 되지. 언론에서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면 본인의 능력 부족 아닌가요? 청와대 이전함으로써 국운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청와대에서 계속 있으면 임기를 다 못 맞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용산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네. 그러면 탄핵이란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신 걸까요? 아니죠. 다른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초기 대통령 미국으로 도망가서 망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 교도소 들어가서 물론 사면은 됐지만 그렇죠. 사형 선고 받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또 교도소 안 가면 IMF 불러오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산으로 가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뭔가 좀 안 좋은 운이 본인한테 생길 거라고. 네. 약간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국운이 쇠퇴하려고 용산으로 가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쇠퇴라는 단어를 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쇠퇴가 이제 국민들한테만 조금 해당이 되는 거고 솔직히 높은 데 계신 분들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나요? 그쵸. IMF가 와도 그분들은 다 먹고 살죠. 국민들이 이제 힘들죠. 네. 국운의 흐름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최고의 명당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몇백 년을 보고 이렇게 내다보고선 찾는 건데 그래도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보는데 용산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런 기운이 쇠약해졌다고 봅니다. 저는.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국가 안보, 외교 수출, 무역 적자,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문화예술, 코로나도 이겨낸 나라에서 어느 당이고 마찬가지로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민생은 뒷전이고 서로 죽이고 싸우려고 당신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 너무 급급한 거 아닌가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달콤한 말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이
그 선거 공약들이 그렇죠. 이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솔직히 좀 많았잖아요. 네. 뭐 저도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네. 뭐 좀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나와서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를 왜 하느냐면 젊은 사람들은 속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보이는 대로 믿거든요. 또 떡볶이 사 드시러 가실 건가요? 또 서민 코스프레 하러 가실 건가요? 여기서 잠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총선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네네. 제가 그러면 총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진짜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 총선 전망 관련해서 또 얘기들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총선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여수야대가 네. 좀 계속 유지가 될 건지 그런 것도 좀 미리 예언이라 그래야 되나?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수야대가 유지될 겁니다. 언론에서는 팽팽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지될 거예요. 총선 한 달 반도 안 남았죠? 그렇죠, 그렇죠. 1년 동안 재선에 도전하신 분들 법안 발의를 몇 개 하셨고, 물론 법안 발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은 몇 개나 하셨는지 다 보여줘 보세요. 오픈해라. 네, 자기 공약 시행률이 몇 프로인지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내세웠던 공약들을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오픈해서 보여줘 보세요. 국민들한테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 주인집 안방을 차지하는 꼴 아닌가요? 그렇죠. 총선이 끝나도 여당 야당 민생을 위해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또 싸우고만 있다면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서로 싸워봤자 뭐 피해보는 건 국민이다. 네, 총선이 끝나도 민생이 뒷전인 건 정말 확실합니다. 그리고 비상체계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불도 많이 나고 화재 위험성도 많이 노출돼 있고 이상 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올해는 더 심할 건데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사시는 주축이 되시는 30대, 40대, 50대 이상인 분들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줄 테니까요. 정치인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는 일단 용산으로 이전이 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용산을 계속 그 대통령실로 써야 될지 아니면 다시 좀 돈을 들이더라도 본 자리인 청와대로 다시 가는 게 맞는 건지. 물론 올해 총선이 있지만 대선이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네. 근데 이사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용산이 아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네, 어느 당에서 나오든지 간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서 컨트롤 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개혁을 통해서 국운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때문에 곡소리 났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번은 옵니다. 1억을 넘어갈 것입니다. 갑진년에는 비트코인이 억을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 금액 그 가상화폐 수준이 네. 억 단위로 넘어간다. 네. 그 대신 비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투자는? 네. 투자는 항상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거니까요. 괜찮은 알트코인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뭐 주식과 뭐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전망까지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경제 지표라든지 무역 적자가 얼마나 누적되고 있는지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역 적자는 많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까지 내려갈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가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네, 현재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기업의 무리한 갑질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영세 대리점 점주님들. 네.
그런데 실제로 대선 전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야, 이러다 진짜 IMF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경제가 좋아지려면 투표도 많이 하고 외교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을 이야기 쭉 들어보니 네. 이게 IMF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IMF가 오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 또한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IMF가 오는 것 또한 막아낼 수도 있지만 일부러 냅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IMF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IMF가 오고 안 오고는 정치하는 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충분히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을 뿐 IMF가 오고 안 오고는 정치하는 분들의 몇 분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고 현재 정치인들 분 뒤에서 숨어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분에 의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네. 뒤에 숨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정치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이미 합의하에 다 이루어진 것이고 최종 승리는 단 몇 사람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IMF가 오게 한다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자기네 땅 팔아먹으려고 노선까지 바꾸신 분들인데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특검을 덮으려고 충분히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막아내고 내년쯤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인 투표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가장 역대급으로 인사가 개편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중요직에 데려다 놓으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강력하게 부강하려면 난세 영웅이 난다고 그런 인물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뭔가 판을 한번 뒤집는 네. 인물이 등장을 한다. 약간 이 느낌인가요? 네. 한 번쯤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가 해준 거는 없습니다. 청년들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열심히 살던가. 힘든 일은 하기 싫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몸쓰는 일은 안 하고 싶다 보니 좋은 직장 가고 싶고 단 곳만 바라보고 있으니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듯 취업문이 좁은 것입니다. 미국의 중상층들 직업을 보면 뭐 변호사, 의사이신 분들도 있지만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을 배우지 않았던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기술을 배우겠다고. 전문 기술,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은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20대 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게 스펙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잦은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위기 발포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군사 충돌, 무력 충돌, 군사 전쟁도 경제 전쟁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전쟁 나면 지하 벙커로 숨어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피할 데가 없어서 미사일, 총알 정면으로 맞는 건 국민들입니다. 그로 인해 지는 쪽은 망하는 겁니다. 전쟁은 나지 않겠지만 평화가 유지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 우리나라가 군사대국이 안 됐다면 옆에 나라에서 허구한 날 협박하고 도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데 국방력 수준은 6, 7위를 다투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제가 이제 하나만 또 더 여쭤볼게요. 네. 왜 요즘에 이제 그 유명 인사들 네.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거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또 이런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인들이 좀 이슈가 될런지. 최근 고 이성균 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고인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고 싶고요. 그 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언급하고 싶지는 않네요. 여기에서 걱정되는 가족분들은 물론이고 같이 작업했던 동료분들 그리고 팬분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있을까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걱정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상반기에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하반기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재개발 되는 곳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 안전사고, 사건사고가 많은 해인데요. 불이 좀 많이 날 것이며 불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큰 이슈가 한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며, 이상기온이 갈수록 심해질 거며, 농사 짓는 분들, 가축 키우시는 분들 날씨에 예민하시다 보니 꼼히 체크 잘 하셔서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년 좋은 날이 오길 신령님께 빌어봅니다.